안녕하세요. 건강한 투자 훈이TV의 훈혜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목요일 오후 9시 8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에이벨 바이오 기업 공부하는 내용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업로드를 좀 했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 앙드레 코스토날리 아이고 발음이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선생님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좀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정말 유명한 투자 서적이죠. 이 책이 초판이 2001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작년에 구매를 했는데 왜 작년에서야 이 책을 알게 됐는지 너무 후회가 될 정도로 좋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내가 이 책을 접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정말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책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투자 마인드라든지 뭔가 이런 진짜 과거의 이런 사례들 그리고 그때 뭔가 경험들에 대한 뭔가 이런 게 정말 생동감 있게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다양한 투자에 대한 이런 뭔가 접근 그리고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이나 뭐 원자재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내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정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진짜 장이 좀 안 좋을 때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좀 읽는데 그럴 때마다 이 투자 마인드를 정말 확립을 하고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책의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에 이 전 파트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제 투자할 것이나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뭐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밖에 이제 투자할 수 있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내가 뭔가 월세 혹은 공과금 이런 것조차도 내가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좀 내용이 좀 나와 있고 그러나 이제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어, 시작을 한 게 정말 잘했다고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또 돈이 꼭 많아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도 좀 있었고 그렇다고 또 주식 광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간적 제한 없이 돈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전부터 여러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윳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돈을 몇 개월 혹은 몇 년 뒤에 써야 될 돈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언제 써도 상관없는 돈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제한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이 장담해서는 안 된다. 또 정신적인 준비 운동이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 투자자를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놨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단기 투자자인데 이건 그냥 책의 내용입니다. 이 단기 투자자는 이 주식 시장의 사기꾼이라는 이렇게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사기꾼은 아니겠죠. 네. 자, 이 단기 투자자 그 경우는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하지만 단기 투자자는 존재해야 한다. 왜냐? 이 단기 투자자들이 또 있어야 주식의 변동성이 살아있다는 거야. 유동성이 계속 풍부해지고. 그냥 계속 장기 투자자들만 계속 있으면 주가가 안 움직였죠. 사고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단기 투자자는 성공하기도 어렵고 뭔가 사기꾼의 이런 기질이 있지만 꼭 존재해야 할 뭔가 이런 투자자라고 이렇게 책의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존재. 자, 이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백만장자가 된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책의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도 내가 부자가 왜 돼야 되는지, 부자는 진짜 부자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만장자, 뭐 로또로 성공한다고 해서 그게 부자냐? 그거는 꼭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요즘 보고 있는 돈의 속성, 김승호 님의 이 돈의 속성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러 유튜브 영상, 특히 우리 존리 대표님께서도 이런, 제가 존리 삼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존리 선생님이 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부자는 항상 겸손하고 검소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자기만의 부자에 대한, 내가 왜 부자가 돼야 하는지,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장기 투자자. 자, 장기 투자자는 이 주식 시장의 마라토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마라톤. 자, 대형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모든 주식 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장기 투자를 생각으로 하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이제 이런 것들 종목을 좀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주식은 하락하고 나면 항상 새로운 상승 기록을 세우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코로나 때 폭락 이후 진짜 지금까지 쭉 급상승했던 이런 부분들, 이게 거의 10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자를 해서 이따가 또 이제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다음 폭락을 저는 기다릴 거예요. 다음 폭락을. 그게 뭐 어떠한 폭락이 될지, 뭐 이게 경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런 뭔가 코로나 같은 질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를 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장기 투자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또 폭락을 하면 우리는 이미 잘 들고 있었고 그때는 또 주가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을 거잖아요. 그럼 또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더 큰 상승을 노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험치가 우리는 이미 한번 쌓여 있었기 때문에 다음 폭락에 대한, 그게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까지 저는 생각을 해놓고 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가장 와닿았는데 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순종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전략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 뭔가 결정적 뉴스에 움직인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뉴스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데, 뭐 피터 린치의 책을 보거나 이 책을 보더라도 뉴스에 팔아라는 말은 안 해요. 그냥 뉴스에 사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이슈에 뭔가 휘말리지 않고 자기만의 뭔가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순종 투자자가.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막 ABL 바이오 계속 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막 뜬금없이 금융주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게 그냥 저만의 뭔가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확고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또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책에 그런 내용이 또 실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동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투자자는 100번 중 51번을 이익을 얻고 49번, 네, 49번이죠. 49번 손실을 본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다음 페이지에서 좀 나옵니다. 아유, 그러면은 100번 내가 팔았는데 그러면 이익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49번의 손실을 더 크게 보면 또 큰일 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 수익은 손실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구했을 때 가능하다.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1월달 그 리뷰 영상을 올린 것도, 그 수익률 영상도 올린 것도 내가 왜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손실이 났다면 왜 손실이 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일단 뭐 손절을 안 하니까 손실의 원인을 분석할 게 없겠죠. 그러면 수익이 왜 났는지 분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에 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약간 두 번 정도 깡통을 차야 진짜 성공한 투자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깡통을 한 번도 안 차봐서 네, 깡통은 차기 싫거든요. 근데 깡통을 안 차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순정 투자자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아이디어. 저만의 아이디어가 좀 확고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훌륭한 배와 똑똑한 항해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배는 이 돈과 인내, 그다음에 강인한 신경. 그래서 준비 운동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부분인 것 같고 항해사는 이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 번 정도는 내가 파산이 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게 경험인 거죠. 근데 사실 저는 2019년부터 2020년에 그 하락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사실 그때는 시드머니가 진짜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아마 제가 시드머니 컸으면 깡통을 한번 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저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1400 가는 거 진짜 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고 그런 경험이 좀 풍부해져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경험이 뼈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루하루의 이런 하락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 경험인 겁니다. 네, 특히 이런 코로나 같은 경험은 진짜 값진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1,400에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못 냈다라고 해도 언젠가 기회는 또 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이제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그때의 급등을 못 누렸단 말이죠. 저도 사실 많이 누리진 못했어요. 근데 정말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순종 투자자는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또 표현을 했고요. 이 직업에 빗대서는 기자 혹은 의사와 비슷하다 했는데 이 의사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는 계속 뉴스를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 투자자도 계속 이 기업의 뉴스에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뉴스를 계속 수집하고 자기가 뭔가 관심 있는 뉴스를 계속 막 이제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처럼 그 뉴스를 진단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아주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이게 내가 뭔가 그 뉴스가 뭔가 좋은 진단이다. 그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100번 중 51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손실과 수익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앞뒤와 같고 투자자의 일생을 쫓아다닌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빗대면 네. 양면이니까 양면을 100번 내가 동전을 딱 했을 때 51번이 앞면이 나오면 승리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렇게까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순종 투자자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예로 들면 이제 저번 주에 솔로스 첨단 소재가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솔루스 첨단 소재 실적이 굉장히 안 좋네, 급락하네, 팔아야지 이렇게 돼버리는데 저는 이걸 또 판단을 하는 거죠. 어차피 실적은 나중에 좋아질 수 있고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이런 테마이기 때문에 들고 가자. 솔직히 이제 저는 어닝쇼크 나올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들고 갔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예단을 뭔가 예측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자 이런 내용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안 됐을 때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해놓아라.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래서 이제 손절을 안 한 거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코로나 치료제를 포기를 했을 때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이 ABL 바이오의 본업에 좀 더 충실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투자를 계속 이어갔던 거고 급락을 하고 해도 그냥 놔뒀던 겁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오스코텍 이런 급락한 바이오 종목들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충분히 고가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매트팩토 같은 경우 고가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어부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고가권이어도 그냥 매수한 거예요. 너무 사고 싶거든요. 너무 사고 싶고 그 개인적으로 그 뉴스들과 그 기업의 가치라든지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매수를 한 겁니다.
물릴 거 각오하고, 네,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저점에서 또 살 수 있다면 진짜 그건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파트로 이렇게 단기, 장기, 그다음에 순종 투자자로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약간 순종 투자자 쪽에 뭔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순종 투자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의 내용도 순종 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분량이 더 많아요. 그리고 자, 이제 이 책 마지막 페이지에 이 10가지 권고 사항과 그 다음에 10가지 금기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10가지 권고 사항을 한번 볼게요. 매입 시기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니까 매입 시기라고 한다는 것은 코스피나 이런 지수를 말하는 거겠죠. 지수를 생각이 되면 지수가 좋다. 그러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 결정하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탑다운 방식, 뭐 이렇게 뭐 바텀업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코스피를 보고, 아니 어떤 업종을 보고 종목을 고른다. 아니면은 내가 종목을 고르고 나서 업종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탑다운 방식, 뭐 바텀업 방식. 저는 뭐 두 방식 다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그냥 이거는 약간 현금 비중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현금을 늘려라. 그래서 현금도 뭔가 하나의 종목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뜻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지수가 빠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빠졌을 때 대응을 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큰일 났어요. 현금 다 썼어요. 현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또 포트폴리오 영상을 또 찍겠지만 현금 확보에 좀 주력을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해요. 긴 호흡으로. 그래서 이제 지수가 한번 뭐 3,200을 넘어서 뭐 3,500을 가든 뭐 4,000을 가든 한번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좀 빠진다 싶으면 이제 주도주 외에는 다 이제 이익 실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려있는 종목들 빼고. 그다음에 자,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이게 그 임상의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업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이 꼭 플랜 B는 생각을 해놔야 된다. 임상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할 것도 항상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거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과 그냥 무조건 얘는 성공해 이것과는 투자 마인드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에 대하는 이 자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진짜 고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쩔 때는 또 강하게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확신이 있다면. 근데 또 반대로 잘못될 수 있음도 인정을 해야 된다. 유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게 유도리라고 표현을 하죠.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유도리 없는 사람인데, 뭐그 유도리도 또 유도리 나름이겠지만, 네. 또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뭐 그거는 또 상상하기 나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내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샀는데 지금이라도 살 수 있을지를 검토하라. 네, 저는 ABL 바이오 지금도 살 수 있고 3만 원 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제가 뭐 영상이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고, 비중이 지금 너무 늘어서 제 포트폴리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ABL 바이오 비중이 제일 높아요. 계좌에서. 자, 그 다음에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가능성도 가능성 나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 공부를 하는 게 얘가 진짜 이게 실현 가능한지 이런, 그래도 그래야 뭔가 글로벌적으로도 뭔가 사례들이 있어야 ABL 바이오도 어느 정도 손이라도 내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또 기업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나니까 투자하기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라. 자신이 내가 주장이 옳았어. 내가 ABL 바이오가 진짜 4만 원을 찍고 갔어. 그럼 이제 겸손해야 돼. 그때는 진짜 모든 일에서 이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만하게 되고 자만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이거는 모든 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주식 투자와 제가 하는 일이 좀 비슷한 공통점이 많아요. 제 나중에 이제 구독자 이제 1000명이 넘고 좀 더 많아지면 제 얼굴도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염승환 부장님처럼 딱 캠 띄워놓고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공통적인 부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 항상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겸손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겪었을 때 그런 것 같고 자 금기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겸손이 타고났다는 건 아니고요. 네,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기사항 네, 추천 종목 저도 솔직히 추천 종목 안 당해 본 거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추천 종목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 비밀스러운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좋은 종목은 너나 나나 다 알아요. 그쵸? 현대차, 삼성전자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꼭 진짜 제가 최근에 그 염승환 부장님 영상 보다 진짜 와 진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아니 진짜 염승환 부장님도 모르는 기업들을 매수해가지고 그거를 상담 신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몰라. 무슨 기업인지 몰라. 근데 딱 가서 봤더니 재무제표가 다 적자. 그 사람도 그거 왜 샀는지 아마 누가 옆에서 사라고 해서 샀을 거예요. 야 옆에 아저씨가 야 이거 종목 좋아 매수해 이래갖고 매수한 거예요. 비밀스럽게 이거 너만 알아야 돼. 이 종목 너만 알아야 돼. 이런 거는 걸러야 돼. 좋은 종목은 다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투자의 대가, 그다음에 우리 뭐 슈퍼개미, 그다음에 뭐 여러 애널리스트, 되게 좋은 전문가들이 많지만 그들의 말을 100% 맹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은 그냥 내 의견에 어느 정도 그냥 약간의 살이 될 뿐이지 그것을 뭔가 그의 말 뭔가 그걸로만 그래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사라고 해서 샀는데 지금 손실 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산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댓글이나 뭐 실시간 댓글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뭐 누가 뭐 전문가가 추천해서 샀는데 뭐 어찌냐 그 기업이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좀 동감이 되기도 했어요. 그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순간 손실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0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급해지는 거죠. 내가 이 손실 빨리 메꿔야 돼. 이런 거. 손실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네. 근데 또 무분별한 손절만 안 하면 손실 난 거 아니니까. 그죠?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네. 저거 내가 카카오 10만 원에 사갖고 20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 50만 원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카카오를 만약에 매수를 했다. 내가 10만 원에 매수했는데 50만 원에서 50만 원 됐어. 지금 거의 한 46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됐을 때도 매수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권고 사항에 있었잖아요. 그죠? 때때로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이 됐던 게 50만 원이 됐어. 지금도 살 수 있을지 검토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전에 자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이거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수면제 먹어라, 까먹어라. 약간 그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나? 그냥 사놓고 잊어버려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책의 금기 사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좀 더 냉정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냉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ABL 바이오를 리뷰를 하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솔직히 그냥 까먹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회사가 잘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뉴스를 캐고, 진짜 나중에는 시드머니가 커지면, 뭐 나중에 회사를 진짜 찾아도 가보고, 그다음에 주담 관계자랑 통화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까먹는다는 것은 약간 무책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워낙 이제 변동성 있는 게 주식 시장이니까 하루 막 난리 막 하루 오늘 빠졌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이 계속 계산하게 되는 것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은 이제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오늘 뭐 빠졌는지 오늘 뭐 올랐는지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럼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그러면은 진짜 뭐 1%, 2%, 3%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크게 100% 먹는 게 낫잖아요. 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자,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그냥 정치 관련된 거는 매수 안 하시면 돼요. 대북 관련주, 그다음에 뭐 대선, 총선 관련주들, 뭐 이낙연, 뭐 이재명 절대 X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다음에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그래서 그때 제가 1월달에 이익을 냈던 영상을 올린 것도 제가 교만해지거나 뭔가 자랑하려고 뭐 약간 자랑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그냥 왜 수익이 났는지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보면서 또 공부해 보려고 이렇게 올렸던 거고 항상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금기사항까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정말 좋은 책인 것 같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독서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책을 읽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이런 투자 관련된 서적은 몇 권 정도 옆에 딱 두시면서 마음이 복잡할 때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책 내용을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음, 이유도 이 책 내용도 이 해석의 차이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도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을 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책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재미가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30분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조금 투자하시는데 그래도 기분 전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은 뭘 해볼지 좀 고민인데 일단 포트폴리오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 투자 계획이나 그다음에 인생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을 해보면서 뭔가 이런 로드맵들도 좀 계획을 해보고 그다음에 매드팩토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벌써 9시 3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연휴 첫날 밤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내일은 이제 설날 또 당일이죠. 네, 내일 설날이니까 까치까치 설날이니까 또 떡국도 이렇게 드시고 네, 한 살을 또 건강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내일은 또 설 인사도 좀 드릴 겸 해서 영상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